자, 우리가 텍스트를 이용해서 모션을 했듯이, 자, 이번에는 그래픽적인 요소, 즉, 뭐, 도형이라든지, 라인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레이어에서 줄 수 있는 다양한 효과, 옵션들을 활용해서 모션을 만들어 봅시다. 텍스트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가 했던 move, 포지션, 로테이션, 오파시티, 이런 것들을 또 추가적으로 할 수도 있는 거고요. 거기서 더 도형에서 줄 수 있는 혹은 그래픽적인 이미지 모양에서 줄 수 있는 여러가지 모션 기능이 있는 거 한번 확인해 봅시다. 자, 최초 작업은 어떻게 시작한다? 컴포지션, 뉴 컴포지션, 단축키 컨트롤 N. 자, 컴포지션. 자, 작업 이름을 설정합니다. 내가 만들고자 하는 작업의 이름. 여기에 뭐라 그랬어요? 시간, 초, 여기 초, 요거 분, 시간, 분, 초, 프레임. 자, 백그라운드 컬러는 뭐 블랙으로 해 두셔도 되고 아니면 약간의 색상을 이렇게 미리 조금 연출하셔도 됩니다. 자, 연출해 봅시다. 이렇게. 오케이. 뷰포트에서 이 사이즈를 핏 맞춰주시면 이렇게 사이즈가 맞춰주게 됩니다. 자, 이번에는 도형을 한번 그려볼게요. 도형을 그리는 방법은 많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기본적인 거는 여기 보시면 도형의 모양을 렉탱글 툴이라는 단축키 Q고요. 렉탱글 툴이라는 게 있고요. 요거를 선택을 해서 내가 직접 여기다 마우스를 드래그해서 그릴 수가 있습니다. 도형은 그래픽적 요소 도형은. 그리고 이 녀석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면과 선. 자, 여기 보시면 feel 돼 있죠, 그죠? feel이 면입니다. 면. 요 지금 안에 있는 이 면이고, stroke 여기 선이고요. 선은 여기 지금 보이는 색상의 라인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녀석의 기본적인 옵션은 어떻게 설정하느냐? 자, 여기 보시면 fill을 눌러 보시면 이렇게 창이 뜰 거예요. 창이 뜨고 fill 옵션이라고 됐죠. 면에 대한 옵션. 사용하지 않겠다가 요겁니다. X 짝대기 꺼져 있는 게 사용하지 않겠다. 그럼 면이라는 구조는 없고 선만 남겠죠, 그죠? 자, 이렇게 체크하면 저는 면을 쓰겠습니다 하고 면에다가 색깔이 들어갔어요. 요거는 그라데이션 효과로 들어가겠습니다. 요거는 중앙 그라데이션 효과로 넣겠습니다. 이 뜻입니다. 요거는 뭐 여러가지 효과적인 거니까 합성이나 이미지 어떤 역할을 할 때 포토샵의 여러가지 기능처럼 이 녀석과 배경 혹은 이 녀석과 이 지금 도형과 또 다른 도형이 서로 겹쳤을 때 나타나는 효과, 뭐 이렇게 셀로판지적인 효과를 만들 때 쓰는 건데 그냥 노말로 하시면 되고, 오파시티 투명도다, 그죠? 투명도 100% 했을 때 다 보이는 거, 0 하면 안 보이는 거, 우리는 100% 해놓고 이렇게 쓸 수도 있다는 거. 그리고 가장 기본적인 거 그냥 이렇게 면을 채울 수 있다는 거, 요런 기능들을 두 개를 알고 계시면 되고, 요게 이제 스트로크의 선입니다. 선 클릭해서 이 녀석도 마찬가지로 선을 면처럼 쓰겠다, 그라데이션처럼 쓰겠다, 중앙 그라데이션처럼 했다. 지금 그라데이션 중앙이기 때문에 지금 외곽은 표시가 안 난다, 그죠? 똑같습니다, 그죠? 이렇게 해서 오케이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 녀석 선은 색깔은 컬러를 여기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편하게 이렇게 바꿀 수가 있고요. 필도 마찬가지 눌러서 만일에 면을 쓰게 되면 자, 옆에 색상이 들어갔다, 그죠? 클릭을 해서 내가 원하는 색상으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가장 기본적인 도형에 대한 원리고요. 그 다음에 선에 옆에 보시면 숫자가 있다, 그죠? 숫자 CBPX라고 있죠. 픽셀 단위. 자, 요거를 올려주면 굵기가 이렇게 굵어집니다. 이 라인을 기준으로 해서 6 이렇게 될 겁니다. 그죠? 반. 지금 163이니까 여기에 131.5, 그러니까 118, 81.5가 되겠다, 그죠? 반이 81.5, 81.5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해서 딜리트 누르면 사라지고요. 자, 이번에 이제 동그라미를 한번 그려봅시다. 동그라미를 어떻게 그리느냐? 자, 이 녀석을 누르고 있으면 이렇게 또 동그라미가 있고, 혹은 각진 사각형이 있고,
여러가지 도형을 할 때 폴리곤 툴이 있고 스타 별 모양 툴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형태를 만들어서 모션을 줄 건데, 모션이라는 게 우리가 앞전에 얘기했던 포지션적인 그런 부분이 아니라 그것들의 어떤 기능적인 걸 가지고 와서 자체적으로 그래픽 효과를 주는 겁니다. 자, 레이어 뉴 쉐이프 레이어를 먼저 만들어 줍니다. 그러면 쉐이프 레이어는 말 그대로 도형을 그리는 레이어다, 그죠? 자, 여기다가 추가를 해줍니다. 추가 어떻게? 자, 여기 화살표를 탁 내려보시면 애드라고 있어요. 애드가 추가죠, 그죠? 그 옆에 있는 화살표를 클릭을 해주고, 자, 클릭해주고 사각형을 그릴 거냐, 동그라미를 그릴 거냐, 각진 걸 그릴 거냐, 그냥 펜 툴로 선을 그릴 거냐, 이렇게 구조가 달라집니다. 자, 여기서 엘립스 해가지고 원 클릭 하면 이렇게 보시면 원이 가장 기본적인 속성으로 정중앙에 중심이 중앙인 원이 만들어졌어요. 자, 여기서 또 추가를 합니다. 추가 형태적인 걸 추가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면을 쓸 거냐 선을 쓸 거냐를 선택하면 되는 겁니다. 스트로크 해주면 여기에 컨텐츠에서 원의 패스를 그리고 그 패스에 스트로크가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 녀석은 동그란 원에 면이 없고 스트로크 라인만 있는 도형이 만들어졌어요. 정중앙에 중심을 중앙에 갖고 있는. 자, 여기서 보시면 스트로크에서 그죠? 클릭하셔가지고 바꿀 수도 있겠죠, 그죠? 그 다음에 이건 굵기 이렇게 바꿀 수가 있어요. 자, 사이즈는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요? 사이즈는 말 그대로 선택하셔서, 자, 여기 뭐 트랜스폼 있죠? 트랜스폼에 스케일 돼 있어요. 스케일. 자, 스케일로 이렇게 크게 키울 수 있습니다. 마우스 휠 돌리면 화면 이렇게 되죠, 그죠? 휠, 스케일, 스트로크, 여기 화살표를 밑으로 내려보면 스트로크에 대한 여기서 옵션이나 굵기를 정해줄 수도 있지만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또, 자, 이 자체에서 동그라미 스트로크의 굵기를 조절할 수가 있고요. 그죠? 여기서 투명도 조정할 수 있고, 그죠? 두께. 그 다음에 이거 둥그러 가니까 이런 것들은 다음에 또 한번 설명을 할게요. 자, 이렇게 해서 기본적으로 사이즈나 구조나 이런 것들을 만들었어요. 이게 원이라는 거예요. 원. 자, 이 레이어에 지금 쉐이프 레이어인데 원하고 이름을 바꾸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자, 마우스 오른쪽 클릭해서 리네임 하셔야 됩니다. 리네임 바꿔주시면 원이라는 도형의 레이어를 만들었어요. 이 녀석은 지금 면이 없다, 그죠? 면을 추가하고 싶어. 여기서 애드를 해도 되지만 요 속성에서 애드 면을 아예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면을 이렇게 만들어주고 여기서 컬러를 바꾸면 됩니다. 아시겠죠? 우리는 안 쓸 거니까 클릭해서 X 이렇게 하는 게 가장 안정적이겠다, 그죠? 면도 있고 선도 있고 이런 식으로 도형을 그릴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그린 도형에서 이제 모션을 줄 때 뭘 하느냐? 물론 이 해당 녀석의 컨텐츠, 즉 원이라는 컨텐츠에 애드를 눌러보시면, 자, 화살표 내려서 봅시다. 애드를 눌러보시면, 자, 보시면 여기서 이제 여기는 어떤 형태, 여기는 구조적으로 선이나 면이나 이런 걸 쓸 거냐? 자, 이게 뭐냐면 거기에 또 다른 기능들이 있어요. 머지 패스, 옵셋 패스 이런 다양한 기능이 있는데요. 오늘은 첫 번째로 요걸 한번 알아봅시다. 자, 가장 많이 쓰이는 트림 패스라는 게 있습니다. 트림 패스 클릭. 자, 그러면 어떻게 됐어요? 여기 보면 이 녀석의 트림 패스가 명령이 추가가 됐어요. 추가죠. 애드가 추가. 화살표를 밑으로 내려보시면 스타트, 엔드, 옵셋 이렇게 각각의 구조에서 나타날 수 있는 것들이 생겼어요. 자, 그런데 이제 이 녀석 트림 패스가 자, 여기서 적용되는 게 좋기 때문에 가끔씩 우리가 이렇게 안 헷갈리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순서를 잘 맞추는 게 중요합니다. 자, 보세요. 그럼 이건 지우고 연습 삼아서 하는 거니까. 자, 패스 선택, 이클립스, 스트로크. 그죠?
패스 선택, 여기 트림 패스 이렇게 들어가시면 들어갔다 그죠? 트림 패스 스타트 엔드. 자, 움직여 봅시다. 어이? 자, 이게 스타트가 100일 때는 라인이 하나도 보이지 않습니다. 이게 0일 때 라인이 꽉 차 보이네요. 그죠? 그러면 이 녀석의 지금 옵션들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모션을 주기 위해서 각각 키프레임을 잡읍시다. 어디서? 스타트 엔드 키프레임을 잡아봅시다. 그러면 지금 이 인디게이트가 있는 위치에 이렇게 키프레임 스타트와 엔드의 키프레임이 생겼다. 그죠? 그러면 이 녀석은 지금 현재 라인이 보이지만 라인이 없는 걸로 가봅시다. 그러면 스타트도 100 혹은 엔드도 100 혹은 두 개 다 0 하면 00 혹은 100 하면 사라지고 없습니다. 자, 00으로 중요한 건 인디게이트가 이 속성 위에 있어야 돼요. 자, 그리고 나서 다음에는 이제 모션을 주기 위해서 우리가 키프레임을 추가하게 됩니다. 우리가 포지션, 로테이션 이런 거 할 때도 키프레임을 추가했죠. 그죠? 얼만큼의 시간을 줄 거냐. 자, 1초의 시간을 주고, 자, 다시 한번 100 또 없어졌다. 그죠? 자, 여기서 하나 딱 재밌는 건 뭐냐면 두 개 있는 이 녀석 요거를 스타트 엔드를 요렇게 밀어줘 버리면 자, 안 보이다가 자 쭉 사라지는 요런 구조로 모션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00일 때 쭉 가면 100이 되면 꽉 찼다가 변화가 없다가 다시 이 녀석이 엔드 0에서 100으로 가면 그대로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연출을 반대로 해볼까요? 연출을 반대로 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이렇게도 연출 가능하겠죠. 그죠? 자, 없다가 그죠? 이렇게 연출도 가능하죠. 이 트림 패스는 말 그대로 우리가 종이에다가 선을 하나 싹 그어요. 그죠? 그리고 00과 100의 수치에 따라서 위치나 키프레임에 다시 지울 수도 있고 쓸 수도 있고 이런 구조적으로 바꿀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이 녀석을 좀 더 구체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자, 드래그해서 F9 그래 가서 자, 이렇게 배지의 곡선이 생겼다. 그죠? 요거를 자, 요런 식으로 바꿔주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봅시다. 플레이 하면 자, 끝에가 어떻게 돼요? 자, 요게 간격이 요렇게 좁을수록 경사가 급할수록 속도가 빨라집니다. 그리고 천천히 가는 거예요. 그죠? 다시 봅시다. 슈. 그죠? 슈. 자, 그래서 이 좀 더 나중에 구체적으로 바꿀 때 이런 식으로 많이 연습을 합니다. 반대로 해볼게요. 이번에는 요걸 내리고 그죠? 끝에가 갑자기 경사가 확 바뀌니까 속도가 자, 보세요. 슉 자, 이런 식으로 너무 가파르면 배지 곡선을 문들러서 만져서 이렇게 조절해 보시면 슝 자, 이런 구조로 변화를 줄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F9나 눌러서 혹은 해당 키프레임 눌러서 마우스 오른쪽 클릭해서 이지 인, 이지 아웃 해도 상관없습니다. 이지 아웃 뭐 이런 식으로 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작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가장 기본적인 모션은 어떤 거였어요? 둥글게 돌아가는 느낌, 그려졌다가 사라지는 느낌. 그죠?
그것들을 잘 기억해 두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서 이제 이미지들이나 작업을 추가를 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추가를 할 수 있느냐? 자, 요게 지금 원이다, 그죠? 원의 원이란 말이에요. 자, 이 녀석을 컨트롤 D 하면 추가가 됩니다. 복제를 하는 방법은 컨트롤 D입니다. 컨트롤 D. 그러면 지금 이 녀석은 또다시 구조가 어떻게 됐는지 모르다, 그죠? 사이즈를 조절해 봅시다. 사이즈. 그럼 사이즈만 바꾸면 똑같은 모양인데, 그죠? 두 개가 됐어요. 두 개가 동시에 이렇게 우리가 했던 트림 패스가 둘 다 동시에 된 거죠. 요걸 두고 요거를 컨트롤 D 해서 추가를 하셔가지고, 그죠? 포지션 눌러서 위치를 아예 이쪽으로 빼도 되고요. 스케일을 트랜스폼에서 스케일을 줄이거나 느리면 되겠죠. 우리가 작업했던 이 트림 패스의 구조를 연출을 바꿀 수가 있어요. 이렇게. 오케이. 그리고 이 녀석들은 또 각각의 여러가지 구조로 차별을 줄 수가 있겠다, 그죠? 이 녀석은 두 번째 거는 첫 번째 건 두 개짜리 그냥 두시고, 두 번째 다시 복제한 거 1, 2는 스트로크에서 칼라 바꿔보고, 그 다음에 굵기도 바꿔보시고, 그러면 이런 식으로 모양이, 그죠? 요거는 꼭 원이 아니더라도 여러분들 사각형, 렉탱거, 스타 모양, 여러 다각형 모양 이런 걸로도 충분히 됩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모든 오브젝트를 세이프 레이어를 만들어서 거기다가 추가를 해서 면으로 쓸 거냐 선으로 쓸 거냐, 그죠?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가장 중요한 이 트림 패스를 어떻게 쓸 거냐, 거기에 맞춰서만 해주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런 기능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양한 모션, 뭐 오프닝 타이틀 할 때 들어가는 이쁘장한 그림이라든지 이미지 이런 것들을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굵게 스트로크를 좀 굵게 해서 이렇게 바꾸고 모양을 만드는 거예요, 그죠? 스트로크 하나 더 만들어졌다, 그죠? 아이고. 스트로크 내려서 칼라 흰색으로 돼 있다, 그죠? 아니면 푸른색 그림. 오케이. 그 다음에 이번에는 굵기, 뭐 오파시티는 이런 건 상관없으니까, 이런 건 여러분이 어떻게 연출하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니까. 네? 자, 이렇게 하면 모양을 여러 가지로 바꿀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또 재밌는 게 뭐가 있냐면 뭐 CS 버전이랑 CC 버전이 조금씩은 다를 수가 있는데, 자, 여기서 추가적으로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이 대시라는 기능입니다. 대시. 지금 여기 생긴 핑크빛 색깔을 여기 묻히면 대시라고 있죠. 추가를 탁 눌러주시면 자, 이런 식으로 점선으로 바뀌어요. 이게 뭐냐면 대시의 개수입니다. 점선으로 만들어주는 개수. 그죠? 이게 대시고요. 이 옵셋은 돌려주면 시작되는 위치가 조금씩 달라지기 때문에, 그죠? 근데 별 차이 안 나요. 이런 것들은 나중에 조절해 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스트로크 웰스 두께를 주면 이렇게 뭐 모양도 바꿀 수 있는 거고, 이런 기능들을 보시면 재밌어요. 이렇게. 요거는 됐고, 대시 요 개수 이왕이면은 딱 맞게끔 떨어지게끔. 너무 굵다. 이렇게 하나로 할게요. 요게 대시 기능입니다. 대시. 스트로크 추가해도 되고, 뭘 추가하는지에 따라서 계속 만들 수가 있겠죠, 그죠?
컬러 굵기. 그러면 자, 이런 걸 때 일일이 하나씩 만들어도 상관없어요. 아시겠죠? 이런 식으로 자, 대시에서 하나 더 추가, 갭이 생 갭. 여러모로 여러분들이 작업을 할 때 구조들 이렇게 만들 수가 있다는 거. 그래서 그래픽에서 중요한 것들은, 그죠? 중요한 것들은 내가 뭘 그릴 건지, 어떻게 이 녀석을 구조적으로 조절할 건지, 키프레임을 잡아서 조절할 건지, 이런 방식들을 만들어주면 다양한 원을 이용해서 그래픽적인 요소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또 다른 그리는 방법을 지금 설명하는 겁니다. 오브젝트 선택하시고, 자, 여기에다가 컨트롤 시프트 눌러서 바로 그린 상태에서 누릅니다. 눌러서 그리면서 컨트롤 시프트 내가 그리고자 하는 크기만큼 눌러주면, 자, 이게 오브젝트 정렬, 그죠? 오브젝트의 정중앙에 좀 안 맞다 싶으면 어떻게 해요? 요거 눌러서 단축키 Y 눌러서 이 녀석을 컨트롤 키 눌러서 중앙으로, 자, 딱 중앙에다, 그죠? 이렇게 되면은, 자, 앞전 건 한번 비교해 봅시다. 앞전 거는 하나 직접 우리가 레이어 뉴 해서 쉐이프 레이어를 통해서 애드 해서 그렸을 때는 하나의 컨텐츠로 계속 만들어지는 건데, 자, 방금처럼 내가 아예 자체적으로 그려주고 만들어주게 되면, 자, 이 녀석은 컨텐츠 안에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원이. 자, 봅시다. 이거는 어때요? 컨텐츠 자체가 원이고, 그죠? 컨텐츠 자체가 원이고, 그죠? 이거는 컨텐츠 자체 안에서 이클립스인데 그 안에 패스가 들어가는 거예요. 다르죠? 하나 더 추가해서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서는 더 컨트롤이 더 재밌게 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자면 이 녀석이 지금 이클립스에서, 자, 스트로크, 굵기, 칼라, 굵기 이렇게 줬다면, 그죠? 여기서 이 선택해서 추가, 스트로크 아니고, 자, 요거 이클립스만 컨트롤 D 해주면, 그죠? 자, 안에 이클립스 2의 트랜스폼이 또 생겼어요. 그럼 여기서 스케일을 따로 조정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각각 이 레이어 안에 다양한 원의 뭐 형태를 갖고 있는 오브젝트를 여러 개 만들 수 있다는 뜻이에요. 굵기도 각각 다르게. 자, 그러면 굵기는 스트로크를 해야 되겠다, 그죠? 스트로크. 컬러도 바꿀 수가 있고요. 앞전에 설명했던 것처럼 대시 눌러서, 그죠? 이런 것도 지금 만들어져 있다, 그죠? 대시 하나 더 추가해서 갭. 자, 갭은 간격 얘기한다, 간격, 그죠? 자, 이런 식으로 만들 수 있고요. 자, 이 녀석들은 또 각각 선택을 해서 추가, 트림 패스 하면 이 녀석 안에 들어갑니다. 또 이 녀석을 선택해서 트림 패스 해주면 이 녀석한테 따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각각 같은 하나의 레이어에서 각각의 원들을 가지고 작업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거보다 한 단계 더, 우리가 앞전에 했던 것보다는
한 단계 더 만들어져서 더 구체적으로 만들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여러분들이 각각 모션을 주고 싶으면 트림 패스, 스타트, 00, 백백, 그죠? 그리고 밑에 거를 선택해서 이렇게 밀어주면 쭉 된다, 그죠? 쭉. 자, 그러면 밑에 동그라미도 스트로크 트림 패스 선택하셔가지고, 그죠? 스타트. 이번엔 백백. 키프레임, 여기. 00. 슉. 반대로. 자, 이렇게 연출하면, 자, 따로 방향도 따로, 그죠? 재밌죠? 키프레임 어떻게 놓냐에 따라서 다양한 방향으로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런 방식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여기에 작업을 할 때 계속 추가할 수가 있는 거예요. 추가해도 되고, 요거를 컨트롤 D 복사해서 이 녀석만 바꾸면 되는 거예요. 또 스트로크 가서 칼라 바꿔주시고, 트림 패스 화살표 내려서 자, 이런 식으로 더 추가할 수도 있는 거고, 전체를 드래그해서 더 빼도 되는 거고, 그죠? 굵기도 조절할 수 있는 거고. 스탑워치 아이콘이 있다는 거는 클릭을 해서, 그죠? 굵기도 모션이 돼요. 이렇게, 그죠? 굵기도 변화가 생긴다, 그죠? 스탑워치 아이콘이 있다는 거는 키프레임을 넣을 수가 있고, 이 키프레임들은 각 양 끝에 키프레임 요 사이에 이 두 녀석의 속성을 변화를 시켜주는 과정을 넣어줄 수 있다는 겁니다. 아시겠죠?